태평양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섬나라 나우루. 이름조차 생소한 이곳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섬의 규모에 속지 마세요.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한때 열대의 낙원이었던 곳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깊은 장소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나우루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한 경찰청장이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주문했지만 체중 때문에 탈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나우루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건강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나우루라는 이름은 핀란드어로 웃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잡한 역사를 품은 이 섬과 대조적입니다. 빈곤과 부패, 그리고 야외 구금시설까지 존재하는 나우루는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모순의 땅입니다. 태평양의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숨어있는 아주 작은 섬 나우루의 고립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구본 위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이 섬은 가장 가까운 이웃섬인 키리바시의 바나바 섬에서 3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으로 가려면 수천 km의 바다를 건너야 하고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호주 브리즈번까지는 비행기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은 무려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고립은 단지 지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나우루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유함을 품고 있습니다. 산호초와 울퉁불퉁한 내륙 지형에 둘러싸인 이 섬은 비밀을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천연 항구가 없고 국제공항도 단 한 곳뿐이며 운항편도 매우 제한적이라 나우루에 도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곳을 찾는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호기심과 인내심이 필요한 모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립 덕분에 나우루는 특별합니다. 외부의 간섭이 적어 자연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섬을 감싸는 산호초는 손때 묻지 않은 해양 생태계가 살아있습니다.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자연이 주인공이 됩니다. 나우루의 원시적인 생태계는 지금 시대에 보기 드문 귀한 풍경입니다. 나우루에는 오래된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덕분에 오히려 잊혀진 전통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작지만 생기 넘치는 자연,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섬은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립된 낙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며 그들이 어떻게 외딴 세상에서 삶을 이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대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우루의 면적은 단 21제곱km로 전 세계에서 바티칸 시티와 모나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한 동네보다도 작으며 자동차로 섬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우루에는 대규모 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몇몇 건물과 도로뿐입니다. 이 섬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도로는 해안을 따라 약 30km 길이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단 30분 만에 국가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공항 활주로가 주요 도로를 가로지른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면 도로 위 차량들이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우루에는 단 하나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운항 편수도 적습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없어 자연경관은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지만 인프라 부족은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인산염 채굴 산업의 맛 7990S에 맞춰져 있어 경제구조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제 곧 낙원이 전쟁터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한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자원에만 의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10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지금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7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존 헌터 선장이 우연히 이 섬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즐거운 섬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당시 나우루에는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업과 농사를 기반으로 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과의 초기 교류는 술, 담배, 그리고 총기를 들여오며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1878년 술에 취한 총격 사건이 내전을 촉발시켰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1888년 독일 식민정부가 섬을 장악하며 서구식 통치를 강제했고 전통 문화는 통제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나우루는 결국 유럽 열강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섬에서 대량의 인산염이 발견되면서 나우루는 비료 생산의 핵심 공급지가 되었고 1970에서 80년대에는 1인당 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우루는 부유한 낙원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사치품을 소비하며 현대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부의 관리는 부패와 무계획 속에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직 인산염 채굴에만 의존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자원이 고갈되면서 경제는 급속히 붕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대통령의 기이한 행적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보세요. 이제 인산염이라는 자원이 한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899년 영국 지질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시드니 사무실의 문을 누르던 돌이 사실 인산염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나우루를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곧 채굴이 시작되었고 섬의 80% 이상이 인산염 광산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우루의 토양은 세계 각지로 수출되어 비료 생산에 쓰였지만 그 대가로 섬은 황폐해졌습니다. 1968년 독립 이후 나우루는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나우루 인산염 신탁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한때 이 기금의 규모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나우루는 1인당 부유함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턱에 있던 돌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자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그 부를 어떻게 썼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분은 많은 나우루인들에게 호화로운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건물을 짓고 고급 호텔과 병원을 세우며 심지어 자체 항공사 에어나우루까지 운영했습니다. 한동안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패와 잘못된 정책으로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었고 지도자들은 경제를 다변화하지 못한 채 인산염에만 의존했습니다. 결국 자원이 고갈되자 나우루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단일 자원 의존은 섬을 파괴했습니다. 비옥한 땅은 사라졌고 환경은 황폐해졌으며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한때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빈곤과 무너진 생태계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우루는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과체중이며 40% 가까이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풍요로웠던 섬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비옥한 땅을 잃은 주민들은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만과 건강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악화시킨 진짜 원인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우루 사람들은 바다와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생선, 코코넛, 그리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어진 인산염 채굴로 섬의 비옥한 땅이 사라지면서 농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식량 자원이 고갈되자 사람들은 수입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당분, 소금이 많은 이 가공식품들은 빠르게 일상식이 되었고, 건강했던 식습관은 비만과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과체중은 오랫동안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나 족장은 큰 배를 자랑하며 풍요를 드러냈고, 이런 문화적 인식은 잘 먹은 몸이 곧번영의 증거라는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위기는 무역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나우루는 다른 태평양의 작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무역 협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이 많은 양고기 꼬리나 칠면조 꼬리 같은 저급 육류만 수입할 수 있었고, 이런 식품들이 비만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형 무역국들은 협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작은 나라들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아가 한때 이런 불건강한 식품을 금지하려 했지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제외되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절약 유전자 가설이 태평양 섬 주민들의 높은 비만율과 당뇨병 비율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은 기근에 대비해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체질로 진화했지만, 현대의 풍요로운 식습관과 활동 부족한 생활은 이런 유전적 특성이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흡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우루는 세계에서 담배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비만과 결합되어 공중보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건강 문제는 나우루 국민의 기대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나우루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논란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 나우루는 한때 조세 피난처로서 돈 세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정부는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호주와 협력하여 망명 신청자들을 자국이 아닌 외부에서 수용하고 심사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나우루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나우루 지역 처리 센터가 세워졌고, 호주로 향하던 난민들은 이회단, 태평양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우루에게는 경제적 생명줄이었지만 난민들에게는 끝없는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과밀한 환경, 부족한 의료 지원, 비위생적인 생활 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수년간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계속 운영되었으며 외부인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2015년에 일시적으로 페이스북 접속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외국인의 입국은 매우 어렵고 취재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기자나 인권단체, 국제감시단은 내부 실태를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나우루의 명성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한때 낙원이라 불리던 이 섬은 이제 야외 감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우루는 이런 어두운 과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또 다른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에는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공식 수도가 없고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가 행정과 정치, 경제 중심이 되지만 나우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야렌 지구에 모여 있어 사실상 행정 중심지로 불리지만 공식적인 수도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는 나라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우루의 면적은 21제곱 km에 불과하고 행정과 경제 활동이 여러 지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10,000명 남짓한 인구에게 이러한 체제는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가 없어도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점은 나우루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나우루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섬에는 군인도 탱크도 군사기지도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방위비로 쓰기보다는 호주와의 협정을 통해 국방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호주는 나우루의 외부 방위를 담당하며 수십 년 동안 이 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작은 나라의 현실에 매우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좁은 나라가 군대를 유지하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나우루는 호주의 국방을 맡기고 그 대신 교육, 보건, 기반 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부 치안은 소규모 경찰 조직이 담당하며 섬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나우루만의 독특한 사례가 아닙니다. 투발루나 마셜제도 같은 다른 작은 태평양 섬나라들도 비슷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은 이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의 안보 체제가 현실적입니다. 덕분에 이들 나라는 방위비 대신 국가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외딴 나라 중 하나로 독특한 아름다움과 고립을 동시에 지닌 곳입니다.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이 섬은 접근이 매우 어려워 지구상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모험심 강한 여행자나 세상에 숨겨진 보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우루는 특별하지만 거의 탐험되지 않은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섬의 접근성 부족과 입국 및 여행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매년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곳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는 연간 약 200명의 여행자만 방문합니다. 비교하면 몰디브나 하와이 같은 인기 관광지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중앙태평양 깊숙이 자리한 나우루는 호주 동부 해안에서 약 3,000km, 하와이에서는 약 4,500km 떨어져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나우루로 가는 항공편은 나우루 항공한 곳뿐이며 항공편은 드물고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이 노선은 나우루와 몇몇 태평양 국가, 호주를 연결하지만 불규칙한 운항 일정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항공편 부족과 높은 요금은 일반 여행자들이 이 먼 섬을 찾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비자 절차까지 더해져 방문객 수는 더욱 제한됩니다. 비행기 예약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넘어 여행자가 나우루에 도착하더라도 행정적 장애물이 또 다른 도전 과제로 남습니다. 나우루의 비자 절차는 길고 복잡한 서류 작업과 세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정부 관계자와 직접 소통해야 하며 승인까지 몇 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관광지로 방문하기 쉬운 나라와 비교하면 나우루는 일부러 고립을 유지하면서 가장 의지가 강한 여행자에게만 허락되는 듯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적 장벽은 정부가 국가 정보를 통제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히 국제 언론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기자들은 높은 미디어 비자 비용과 방문 기간 동안의 엄격한 감시를 경험하며 드론을 포함한 촬영 장비는 압수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나우루의 자연 경관과 환경은 전 세계 미디어에서 거의 기록되지 않은 채 신비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우루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은 보상이 기다립니다. 대규모 관광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섬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섬의 고립과 접근 어려움은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우루의 거친 해안선, 산호초, 깨끗한 자연환경은 태평양이 현대화되기 전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 10,000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이므로 나우루의 문화와 일상은 관광객에 맞춰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립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뿐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도 지니며 나우루 주민들은 21세기에 드물어진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섬을 직접 방문한 소수의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은 나우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자연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 제한 정책은
나우루의 국제적 이미지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국제 언론 관리와 관련해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나우루는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난민 처리센터를 운영하며 국제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권 문제와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나우루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우루는 기자 접근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언론의 방문은 제한되며 체류 기간 내내 감시를 받습니다. 촬영 장비는 입국 시 압수될 수 있으며 개인기기도 점검될 수 있어 민감한 자료의 무단 기록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는 정보 흐름을 제한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엄격한 언론 통제, 복잡한 비자 절차, 고립 정책이 결합되면서 나우루는 세계에서 신비로운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지리학, 인류학, 옛단 문화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우루는 더욱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현대 지정학과 전통 섬 생활이 교차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렵지만 멀리서 탐구하기에는 흥미로운 섬입니다. 나우루의 이야기는 환경 파괴,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때 푸르고 생기 있던 섬은 수십 년간의 인광석 채굴로 인해 내부 대부분이 황폐한 달 표면 같은 상태로 변했습니다. 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는 심각하며 섬의 생태계, 경제, 삶의 방식에 오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광석은 20세기 나우루를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몰락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1900년대 초 인광석이 발견되자 섬은 집중적인 채굴 시기를 맞이했고 수천 년 동안 새 배설물로 쌓인 비옥한 토양은 사라졌습니다. 이 인광석은 비료용으로 큰 수요가 있었고 나우루는 오랫동안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 대량으로 수출했습니다. 채굴이 확대되면서 나우루의 환경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섬 표면의 80% 이상이 채굴되어 황량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창했던 식생은 인광석이 제거된 뒤 뾰족한 석회암 바위로 대체되었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나우루의 채굴 지역은 거칠고 생명 없는 달과 같은 풍경으로 보입니다. 인광석 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는 막대합니다. 나우루는 한때 농업이 가능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코코넛, 바나나 등 전통 농업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적 부담과 자급 능력 제한을 초래했습니다. 비옥한 토양 상실은 나우루의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굴은 식생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토종 동식물 서식지를 위협했습니다. 작은 섬으로서 이미 취약했던 나우루의 생태계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땅, 바다, 주민 간의 미묘한 생태 균형이 깨졌습니다. 환경 피해는 농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주요 생계 수단이자 문화적 기반이었던 어업은 주변 해양 환경 악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채굴로 인한 오염은 산호초와 연안 수역을 해치며 어류 감소와 어민 생계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나우루의 전통 관습 중 많은 것이 포기되거나 크게 변화했습니다. 땅, 바다, 사람의 관계는 약화되어 문화적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는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장기적 영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1960년대 초 과학자와 환경 전문가들은 나우루의 빠른 채굴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채굴이 계속되면 수십 년 내 섬은 거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광석으로 얻는 막대한 수익 때문에 이 경고는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절정기에는 1인당 소득이 부유한 서구 국가와 맞먹었고 수익으로 사회 기반 시설, 복지 프로그램, 주민 사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환경 피해가 심각해져 지도자들은 선택의 결과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는 전체 인구를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1962년 호주 총리 로버트 맨지스는 나우루의 인광석 수익으로
호주가 지속 가능한 미래 계획에 협력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우루 주민들은 섬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섬은 단순한 물리적 고향을 넘어 문화적, 조상적 유산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인광석 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여전히 나우루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토지 복원 노력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섬 내부를 다시 살기 좋은 상태로 되돌리려면 막대한 재정과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만 자원이 고갈된 나라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재조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지만 피해 규모가 커서 회복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나우루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생계는 주로 어업, 농업, 코코넛 무역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인광석 채굴이 증가하면서 황폐화된 섬에서 주민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비옥한 땅 상실, 식수 부족, 외부 경제 의존은 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채굴로 인한 생태 파괴에도 불구하고 나우루에는 여전히 섬의 원래 환경을 보여주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하하다 서코입니다. 서코는 내륙의 담수 지역으로 열대 식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채굴된 내부와 달리 부하하다 서코는 토종식물과 새, 수중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물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나우루가 한때 어땠는지를 보여주며 환경 회복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부하하다 서코는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지닙니다. 나우루 주민들에게 서코는 사색, 여가, 자연과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자연의 회복력을 상징하며 인간 활동으로 잃어버린 섬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우루를 방문한 여행자들에게 현재 주민들의 따뜻함은 종종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환대는 나우루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주민들은 방문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소한 대화를 즐깁니다. 한 여행자는 현지인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유머와 친근함이 섞인 대화가 나우루들의 환영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섬은 느린 속도로 흘러가며 작은 인구 덕분에 모든 사람이 서로 아는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섬의 작은 면적 21제곱km는 독특한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우루는 14개 구역으로 나뉘지만 섬 전체를 1시간 이내에 차량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방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역이 많아도 섬의 차가 다음 구역까지 차로 2분 정도 걸린다. 각 구역은 고유의 특성을 지니며 밀접한 지역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나우루는 문화 보존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져왔지만 섬의 전통과 공동체 가치는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우루 주민들에게 문화는 과거와 연결될 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환경, 복원, 경제 다각화, 고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과 문화유산의 회복력은 섬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나우루의 여정은 천국에서 모순으로 변한 사례를 보여주며 자원 남용, 관리 부실, 문화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합니다. 환경 파괴, 공중 복원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독특한 장소와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함께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아름다운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